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가상자산 발행 라이선스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최근 가상자산 관련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최근 들어 가상자산 관련 네, 법안들이 말씀하신 대로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요. 네, 주요한 것을 꼽아보자면 네, 이용우 의원안, 김병호 의원안, 음, 양경숙 의원안, 강민국 의원안, 그다음에 권은희 의원안 5개가 대표적입니다. 네, 각 법안은 법률명과 입법 형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네, 먼저 이용우 의원안, 김병욱 의원안, 양경숙 의원안, 권은희 의원안의 네, 경우에는 네, 새로운 법률을 입법하는 제정안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비하여 강민국 의원안은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을 음, 개정하는 개정안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정안의 경우에도 각 법률 안명마다 좀 네, 차이가 있는데요. 네, 이용호 의원안은 가상자산업법안 음, 이렇게 그리고 김병욱 의원안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네, 양경숙 의원안은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 네, 권은희 의원안은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네.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뭐 형식과 명칭이 다 다른데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각 법안은 네, 그 명칭처럼 네, 내용에 약간씩 좀 차이를 두고 있고요. 그 네, 구분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뭐 가상 자산업의 범위, 그다음에 음, 이제 진입 규제라고 해서 음. 라이센스를 어떻게 취득하느냐, 음, 그다음에 사업자의 의무, 음, 가상자산 관련 정보의 제공, 음, 예치금, 손해배상, 불공정 거래 행위, 네, 협회나 단체의 결성, 그리고 감독기관의 감독 및 조사 등에 대해서 좀 차이를 음, 두고 있고요. 그 네, 각 법률안 명칭에 따라서 네, 조금씩 어떤 법률안은 좀 거래에 초점이 있고 음, 어떤 법률안은 또 진입 규제에 좀 음, 초점이 있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다 초점이 다른 것 같은데 투자자 보호나 규제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네, 가상자산 입법은 대체로 네, 산업은 이미 상당한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관련 법령이 없어서 피해가 네, 자주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업자는 또 사업자대로 이제 네,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네, 불량 사업자들은 또 별다른 규제 없이 음, 투자자들에 대해서 음, 피해를 주는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이다라고 네, 공통적으로 입법 목적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일부 법안은 또 네, 가상자산 발행에 네, 특정한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이유는 가상자산이 이제 아무래도 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네, 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특정한 기술을 요구하게 되면 네, 해당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음, 거꾸로 규제를 또 회피할 수 있는 역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양경숙 의원안은 네, 가상자산 전문 용어로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네, 비중앙 집중식 블록체인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방식은 이제 기존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에 따라 네, 중앙 집중식 전자적 증표를 발행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법률 적용이 안 돼서 네, 규제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말씀하신 대로 역설 같은데 다른 규제 관련 내용은 어떤 게 또 있나요? 네, 김병욱, 양경숙, 강민국 의원안의 경우에는 네, 가상자산 발행 자체에 대해서도 일정한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해서 이제 네, 발행자들로부터 투자자들을 좀 보호하자라는 취지인데요. 네, 여기에도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가상자산 발행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해서 음, 투자금을 유치만 하는 네, 이른바 스캠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네, 스캠 코인에 투자한 분들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상자산 발행자들한테 라이센스를 요구하게 되면 네, 이런 스캔 코인 피해를 좀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네, 것들은 되게 커다란 장점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네, 기존의 가상자산이 이제 각광을 받았던 것은 네,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과는 달리 음, 일정한 아이디어와 사업 구상을 기초로 네, 많은 절차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음,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이나 거래가 가능 음, 가상자산을 조달할 수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가상자산 발행에 일정한 라이센스를 요구하게 된다면 네, 이런 간이하게 발행을 할 음, 수 있는 가상자산의 장점은 음, 상당 부분 좀 상실되게 된다라는 아쉬움이 음. 있습니다. 이게 뭐 그래도 어쨌든 라이선스를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게 필요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네, 투자자 피해 방지를 한다는 점은 좋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에서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뭐 네. 이러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네. 가상자산 발행은 이제 증권이나 어음 발행이랑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네. 가상자산 발행의 경우에는 이제 의원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네. 5억 원이나 뭐 30억 원 정도의 음. 그 진입 규제를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상법은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만 하면 네. 주식이나 회사채 발행은 어떠한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어음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것조차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증권이나 어음 발행에 비해서 네. 가상자산 발행을 좀 역차별하는 것은 아닌가. 음. 통상적으로 이제 주식이나 이제 네.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들이 네. 이제 가상자산 발행하는 기업들보다 규모가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규모가 큰 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수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입 제한이 네. 없고 작은 기업들이 사용하는 음. 수단에 대해서는 네. 진입 장벽을 좀 이제 5억이나 30억 음.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네. 적절한가? 뭐 이러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 상법은 주식회사가 설립되기만 하면 네.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경우에는 발행 자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접근 방법이 또 적절한지도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발행 자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가상자산 발행 자체도 이제 네. 하나의 사업으로서 이제 진입 규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법문만 보게 되면 발행하는 것 자체가 네. 이것이 사업 아니냐 뭐 이러한 음. 의문이 또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가상자산 발행 자체가 하나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네. 이것이 맞다라는 전제 하에는 네. 논리적으로는 가상자산 발행 행위가 네. 부가가치세법상 이제 매출이 되고 네.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식이나 사채 발행한다고 해서 이것을 음. 매출로 인식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데 네. 가상자산 발행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는 논란과 또 지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도 있는데요. 네.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세금 계산서들을 또 발행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무조건 세금 계산서를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가상자산 관련 세법은 이러한 점을 또 음. 전혀 반영하지 않아서 음. 이러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발의 법안들에서 부가가치세법 관련 타법 개정안이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도 네. 않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가상자산 과세 방안이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가 된 적도 있는데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뭐 명시적으로 네. 선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부가가치세는 이제 네. 부과가 되기 어렵거든요. 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일종의 입법 공백을 또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네. 가상자산 발행 자체를 또 매출로 보게 된다면 네. 발행 시점에 발행자는 이제 투자자들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러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물건 팔았으니까 이제 내 손을 떠났다 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음. 이게 또 되게 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네. 가상자산을 발행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음. 사업이 안 된다고 또 청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주들이 경우에는 네. 이제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 있어서 네. 남는 재산이 있으면 자기가 가져가는데 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그러한 음. 권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 설립해서 가상자산만 발행한 뒤에 네. 자금을 모으고 청산하게 되면 자기가 또 그 자금을 또 다 가져갈 수 있는 이른바 먹튀가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투자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네. 극단적으로는 이제 가상자산 발행자의 먹튀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네. 이게 뭐 간단한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럼 결국 뭐 법안들에서 어떠한 점이 다뤄져야 되는 건가요? 네, 가상자산 발행자와 관련해서는 네. 그들에게 일정한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것도 뭐 나름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것은 네. 그들이 이제 가상자산 발행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발행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해서는 또 안 될 것이냐, 네. 뭐 이러한 행위 규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위자가 아닌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규정되지 않는다면 네. 어렵게 입법한 법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을 뿐더러 네. 또 심지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네. 이 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네.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차 변호사님 전에 정부 전자증권제도 입법 TF에서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가상자산 발행자가 아니라 발행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규제가 중요하다는 말씀,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